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부산에서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찍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미국 항공모함까지 촬영 대상이었다고 하죠. 이게 단순한 사건일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특히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건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 부산경찰청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 2명을 구속했고요. 1명은 불구속 입건했어요. 혐의가 좀 무거운데 일반이적 죄라고.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 2가지 혐의인데요. 외국인한테 이 혐의들을 적용해서 구속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죠. 그 기간 동안 총 9번에 걸쳐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이랑 휴대폰으로 군사시설 내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미 해군 항공모함, 그 시오도르 루스벨트함까지요. 9번이나요? 네, 사진이 172장, 동영상도 22개나 나왔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일부는 중국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특히 작년 6월 25일이면 네, 맞아요.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 방문했을 때잖아요. 그때도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가 군인한테 발각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발각까지 됐었군요. 네, 이게 뭐 단순한 호기심이나 취미 활동으로만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산 제품이라는 것. 그리고 촬영된 자료가 중국 현지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요? 실제로 전송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까지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그냥 밀리터리 덕후 동호회 활동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꽤 조직적으로 촬영하고 또 이걸 외부로 유출하려 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국가안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 군 내부의 방첩사령부 같은 곳과 공조 수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배후 세력이라던가 구체적인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해요. 배후는 아직.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본인들은 동호회 덕후라고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은 이걸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간극이 이 사건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간극, 그 딜레마가 바로 당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기술이 이렇게 민감한 국가 안보 영역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랄까, 취미 활동과 잠재적인 위협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나 흐릿해질 수 있구나 싶어서 좀 놀랍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걸 악용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늘 한 발짝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외국인이 그것도 아주 민감한 군사시설을 장기간 촬영하고 그 결과물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국인에 대한 첫 구속 사례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중요한 법적인 기준, 그러니까 선례가 될 거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네,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겠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 안보 구멍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사법당국이 이런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외국인 구속이라는 법적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네, 경찰도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나 유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에서는 촬영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만약에요, 실제 전송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 주요 시설 근처에서 외국산 기순 장비,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비일 수도 있겠죠. 이런 외국산 장비의 사용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이 현상. 이게 앞으로 우리 안보 환경에 어떤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